이종석 전 국방장관 구속을 면했습니다. 최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특검, 해병대원 특검이요. 출범한 한 100여일 만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했는데 한 명 임성근 전 사령관 사단장 제외하고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장관님,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만일 사법부가 끝까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격해왔던 수사 외압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상이었다는 것이 영장 기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이미 민중기 특검의 범죄 행위로 부도덕성으로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최해병 특검 이번 영장 기각으로 그 생명이 다했습니다.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역시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특검 몰이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임성근 사단장 자체의 잘못으로 신병이 확보된 것 말고도 이른바 외압 의혹, VIP 수사 외압은 다 기각이 됐다. 이게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고 본안 관련해서는 이제 한 명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은요, 2023년 7월달에 이 최상병이 당시에 이제 이 민간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죠. 예. 그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사건인데 예. 결국은 이 사건을 저는 키운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떤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경로라는 이야기와 예. 거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수사가 확대가 됐고 예.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 특검의 요구를 이 거부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막아왔고 또 거기에다가 지난 총선 때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하면서 예. 더 논란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공수처 수사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부풀려져다 보니까 사건의 본안보다는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이 여부거든요.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진술만 있고 지금 증거 자체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직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 직권 남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확보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이 문제는 이 지난 정권이 이 문제를 키움으로 인해서 또 이 정권도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이 사건에 어떤 연결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 하는 바람에 수사가 너무 부풀려졌고 그 부풀려진 그 결과가 어제 일단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6명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게 수사의 동력도 많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차재현 교수님, 네.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휴대폰 비밀번호 기억 안 나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 확인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꼈다. 이러면서 비밀번호 20개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 수감이 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알려준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게 발부 사유로 드러냈던 것이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물론 부하에 대한 진술 해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바로 그러니까 자신의 휴대폰과 관련된 비밀번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꾼 점. 이 부분이 아마 저는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당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멀쩡하던 휴대폰에 비번을 설정한 것이 압수수색 직전에 급하게 설정하다 보니까 20개의 번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본인의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공개를 못했던 이유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의 그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뜬금없이 기적 하나님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번호를 공개한 것 자체가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 판단했던 하나의 결정적인
이 잣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자충수였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본질로 좀 돌아볼게요. 어제 줄줄이 다 기각이 됐고 최혜병 특검 관련 영장 청구에 대해서 김기웅 대변인, 사실 특검의 여러 가지 본령 중에 하나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신병 확보가 사실은 다른 검찰보단 더 우선일 텐데 내란 특검 기각, 해병대원 특검도 6명의 기각, 이게 아무래도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수사 동력,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민생 법안을 넘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처음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3대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100일 정도 됐을 때 여야가 해서 더 센 특검법 통과시키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우격다짐을 해서 민주당이 기간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검사만 120명이고요. 한 400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기간도 계속 늘렸는데 지금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구속이 1명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해병대 특검에서 수사받은 피의자가 참고인이 200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숙청과 혁명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교회를 거칠게 습격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뭐 일단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에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이자장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전국적인 건 국민의힘까지 타겟팅을 해가지고 뭔가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전 정권을 죽임으로써 곡간 빼먹듯 그때 국면마다 하나씩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게까지 나온 특검의 수사 결과가 지금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 구속을 다 면했다고 해서 모든 혐의들 다 벗었냐? 이건 또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 6명이 모두 다 줄줄이 기각이 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만 빼고 이 부분이 앞으로 해병 특검의 수사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